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1% 이상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세 협상, 그다음에 셧다운, 애플 이 정도 이슈가 있었죠. 우선 이 셧다운 경우에는 이번 주 내로 좀 종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캐비넷 위원장 입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번 주가 넘어가면 공무원 급여가 좀 중단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해결 가능성이 실제로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낙관론을 불을 지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근데 네.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30일 이상을 셧다운을 해봤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자기 고집을 꺾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어제 증시가 좋았었던 기본 베이스에는 일본 증시 급등도 있습니다. 신고가 같죠. 네, 일본 증시가 급등했었던 거는 이제 그 산하의 그 자민당 총재가 네. 이제 이른바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돈을 풀 거에 대한 기대감들, 여자 아베라고 하니까요. 네.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었던 그런 훈풍이 사실은 미국장에도 좀 이제 불기 시작했었던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애플이 첫 10일 동안 판매량이 이전 버전 대비해서 한 17% 정도 늘었다. 그래서 판매 네.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사실은 불안해 보이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고요.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의 노이즈가 있었던 지역은행 관련된 이슈들, 네.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확산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 비슷한 거를 갖다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심어주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안도랠리를 빅테크 중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도 강하지만 일본도 니케이도 상당히 강하죠. 이제 다카이치 트레이딩이라고 시장에서는 부르더라고요. 앞으로도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게 유동성 자체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딱히 없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해봐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온도차가 살짝 좀 많이 크게 났었는데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서버칩을 철수를 한다. 이게 하이닉스 쪽에 더 강한 호재로 작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로 나왔는데요. 네. 그 삼성과의 새 모녀의 지분 1조 7천억어치 네. 이제 매각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제 이거는 상속세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그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부담,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지분 구조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분이 아직까지 52% 전후기 때문에 충분히 더 살 여력이 있는데 어제 보면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이 급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담질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가지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이 외인과 기관 사이의 수급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슈도 있겠고요. 또 말씀하신 그 상속세 관련 이슈도 약간은 좀 흔드는 모습을 연출을 했겠네요. 이어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잠깐 좀 주춤하나 싶었던 게 로봇주였는데 어제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이게 뉴욕 쪽에서 보자면 테슬라가 옵티머스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12월 국민 성장 펀드가 출범이 된다. 이게 좀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력, 그러니까 밸류 사이에서 약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면은 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테마주 성격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네. 같이 올라간 측면이 강하고요. 그 가운데서 글로벌 업체들하고 협업하는 회사들, 그 로보틱스라든지 몇몇 회사들은 주가 상승폭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강했었고요. 네. 그러지 않은 회사들도 어쨌든 그걸 따라가는 그림이었었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업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사실 비교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로봇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는 분명한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그 밸류를 따라가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핵심 부품과 관련돼 있는 회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하고 협업하는 회사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그나마 나중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약간은 좀 기술력 관련해서 아쉬움은 남아있는 우리 로봇 관련 테마입니다. 이제 뭐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12월에 출범을 하면 로봇 이쪽 산업에 30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유동성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긍정적으로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투자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대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로봇 산업을 좀 강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또는 이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강하고 또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주가의 시가총액을 보면 네.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요. 그런 것들이 일단 지금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또는 초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틈새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그런 정도로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도 어쨌든지 간에 이 AI 갈래에서 뽑아져 나오는 뭐 하나의 하위 테마로서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보니까 유럽 종량학회 에스모라고 하죠. 이제 오늘 폐막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폐막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 올해에 AACR도 그렇고 ASCO도 그렇고 뭐 예년 대비해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다음 주에 좀 추가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면 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좋지는 않았었고 네. 저는 사실 학회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일까요? 사실은 학회를 통해 가지고 뭐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어떻다는 성과를 보여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네. 그게 주가를 들어 올렸다가 그게 끝나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패턴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이슈를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어떤 그림인 거지 펀더멘탈로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에스모를 하든 안 하든 네. 기업들이 각자 지금 행하고 있는 임상이라든지 딜과 관련된 거는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에 대한 기술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올해 학회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술의 가치 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던 회사들을 네. 여전히 주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참고로 하자면은 이제 더 이상 제약 바이오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이 단기 뉴스에만 가볍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좀 이런 관련 모멘텀들은 축소가 됐다. 이렇게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체질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어서 어제 조선주들도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죠. 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좀 인상 깊었는데 중국이 많은 함정을 건조하고 있지만 미국도 이미 관련 계획을 시작했고 곧 따라잡을 것이다. 군사력 측면에서 여전히 앞서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뭐 추가적인 모멘텀 상당히 지속이 되겠죠. 그러고 싶으면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죠. 그쵸. 한국한테 압박을 넣거나 강짜를 부릴 게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임해줘야 되는데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욕심은 많지만은 지금 사실은 그 욕심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마스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미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뒤집니다. 그렇죠. 군함 척수 기준으로 했을 때 96척 차이가 나고요. 이게 2030년 가면 140척으로 늘어납니다.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후화되기 시작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역으로 보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나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뭔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선 쪽에서도 윤곽이 잡혔으니까 트럼프가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은데 자세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펙 시작되고 관련 세부 내용들 나와보면 추가적으로 긍정적 소식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코스피 뭐 어제 상승 출발하고 나서 약간 하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PBR이 1.28배 뭐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연내 4,000피 충분히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숫자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세물트먼을 위시해가지고 미 행정부가 진행하는 AI 프로젝트만 놓고 얘기를 해도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돈들만 해도 상당한 부분들이 집행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빅테크들은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관련된 생존 경쟁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일단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밸류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밸류업이 안 된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관세 협상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포드나 GM 대비해가지고 PBR이 지금 절반 수준입니다. 사실 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도 PBR 1배 정도 되는데 PBR 1배를 현대차가 안 받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데 네.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분리할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이 0.5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네. 지수가 얼마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단을 잡고 4천을 찍느냐 안 찍느냐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밸류업을 제대로 한다면 상법계 정도 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그랬을 때는 지수는 여전히 상방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에만 지금 눈이 쏠려 있어서 그렇지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지금 현대차 PBR을 보니까 0.59배, 최근에 단기 급등하고 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요타 대비해서 절대 이 정도 차이가 날 만한 밸류가 아닌데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 이후에 좀 흐름이 바뀐 그런 업종들이 있죠. 보자면 뭐 2차 전지나 뭐 증권, 뭐 통신 장비 이쪽도 좀 반응을 하던데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드는 섹터 이쯤 되면 좀 잠깐 관심 가져볼 만할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보시면 양봉이 5개인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중에서 마지막 양봉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대바닥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확인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실적이나 업황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ESS에 의한 실적 개선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이 급등을 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밸류를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봤을 때 전기차 섹터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바닥은 확인됐지만 크게 오를 여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대신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 그 가운데서도 왜 에코프로가 이렇게 강한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핵심 광물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은 결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갖다 더 강화하면 할수록 네.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2차 전지를 위시해 가지고 핵심 광물 쪽에 투자가 되고 있거나 이어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ESS 최근에 이슈가 좀 따라붙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 정도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뉴스인가 싶었는데 말씀 주신 니켈이랑 흑연까지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주가 급등이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대바닥을 찍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이어서 어제 뉴스 한 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제 한미 에이펙에서 관세 또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뭐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랑 핵연료 재처리 이쪽을 좀 열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원자력주에 미칠 영향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영향을 줘도 저는 단발성일 것 같고요. 단발성이요. 우리나라 원전은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SMR이 됐던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좀 나와주면서 미국의 원전 관련된 주식들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그림은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이슈만 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원전 주가가 폭등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좀 앞선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핵을 가질 수도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네요.
네, 약간 단기적인 이 뉴스 자체는 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해결료 관련해서 우라늄 농축이라면 무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흐름 바뀐 업종 중에서 두 번째가 좀 증권주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 이 증권주 흐름 아직까지 저는 재료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증권주 딱 보시면 지금 지수를 보시면 느껴지시는 거는 네. 실적이 좋겠구나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 데다가 앞으로 저한테도 질문하셨지만은 지수 4천을 물어보셨는데 네. 얼마를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자꾸 숫자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대감에다가 지금 AI 열풍을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고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이 한국의 우량주에 투자를 들어올 유인들이 커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증권 산업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저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도 쫓아가세요라고까지는 못하지만 네. 증권주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발을 넓혀서 본다 그러면 네. 상법 개정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증권주만 보실 게 아니라 지주회사 쪽에서도 또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증권주가 우리가 그전에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하나만 좀 목을 빼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 벌써 이제 어제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니까 21조 원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늘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재료 하나가 강력하게 나와준 그런 증권주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